이번 시간에는 화물차 교통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의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여기서 목적 차량이군요. 아하. 그래서 살짝 감속이 되죠? 피할 수 있나요? 깜빡이를 이때 키면서 하나, 둘. 최근 몇 년간 화물차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 비율은 23%나 됩니다. 따라서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3호에는 화물 자동차를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적재 공간을 갖추고 화물 적재 공간의 총 적재 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의 종류는 카고, 탑차, 윙바디, 트랙터, 탱크로리, 암롤,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종류의 화물차가 일으킨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 관점과 승용차 운전자 관점에서 사고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물차 운전자의 관점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화물차 운전자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다른 승용차가 본인 앞으로 끼어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됩니다. 네, 승용차 운전자가 항상 어디를 튈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화물차 운전자는 승용차의 이런 특성을 이해하면서 항상 내 앞에 승용차가 끼어들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화물 운행하시는 분들은 특히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졸음운전 주의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새벽이나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늘 졸음과 싸우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음 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껌을 씹는다든지 아니면 환기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역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10분, 20분의 휴식은 수면 상태가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30분 이상의 휴식이 필요하다. 적어도 쪽잠을 잔다면은 30분 이상 쪽잠을 자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네, 뭐니 해도 쉬었다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화물차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우선 화물차 같은 경우에 차체가 크다 보니까 전방, 후방, 측방에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늘 화물차 운전자는 진로 변경할 때 본인이 후사경이나 보조 거울을 통해서 측면에 차량이 있는지 사각지대에 차가 존재하지 않는지 늘 염두에 두고 살피는 그런 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 늘 염두에 두어야겠네요. 자,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특히나 어떨 때 이 사각지대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큰가요? 우선 화물차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 측방, 후방에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하게 되는데 본인이 진로 변경할 때 사이드 미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즘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걸 활용해서 측방에 있는 사각지대에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진로 변경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속도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화물차 과속사고도 많던데요. 우선은 화물차 운전자들은 늘 시간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관련된 것들도 문제가 많지만 우선은 빨리 가려는 마음 때문에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 신호에 걸렸을 때 내가 속도를 높였기 때문에 차를 세우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서 신호 위반 사망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속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빨리 가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도 많은 거군요. 자, 그리고 이어서 화물차는 또 덩치가 큰 차잖아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나요? 우선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서 차체가 높습니다. 탑차 같은 경우 굉장히 높게 존재하는데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 이제 카고 트럭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실으면 상당히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짐을 싣고 있을 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항상 숙지한 상태에서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등을 때 이 제한 높이보다 더 높게 내가 짐을 실었다면은 실외에다가 주차하는, 그래서 본인이 항상 현재 차의 높이를 숙지하는 그런 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짐을 좀 실었다면 바깥 주차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꿀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짐을 실을 때 낙하 사고가 참 많다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고정하면 좋을지 요 팁도 좀 주시죠. 최근에 화물차가 일으키는 사고 보면 짐이 떨어져서 발생한 사고가 가볍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 스프링처럼 뭔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이런 화물이 날아갔을 경우에는 사망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사망 사고가 증가하다 보니까 현재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해서 낙하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돼서 실수가 아닌 범죄로 구분돼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낙하 사고를 도로 위의 흉기다라고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늘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 또 낙하물을 규정된 만큼만 실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운전자, 특히나 화물차가 아닌 승용차 운전자의 관점에서도 반대로 좀 짚어볼까요? 승용차 운전자 같은 경우에 화물차의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화물차 사각지대에는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운전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특히 측면에 있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물차가 주변에 있다면 빨리 앞서거나 아니면 아예 뒤로 물러서든가 그런 운전을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언제나 화물차는 좀 피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진로 변경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우선 화물차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보다 가감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운전자가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진로 변경한다면 다른 승용차보다는 2배 이상 거리를 더 여유 있게 두고 진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덩치 큰 화물차는 우리 생각보다 민첩하지 않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내륜차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우선은 화물차 같은 경우에 앞바퀴와 뒷바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회전할 때 승용차보다는 오른쪽에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오른쪽에 공간을 비워뒀을 때 뒤따르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 나의 우회전을 위해서 공간을 비워줬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용차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 그 공간을 본인을 위해서 비워둔 것이 아니라 화물차 운전자가 원활하게 우회전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뒤따르라는 그런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화물차 운전자의 입장과는 또 반대되는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로 변경을 할 때는요, 늘 안전거리 넉넉하게 확보하시고 전방을 잘 살피는 습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